Chapter 12, 12 Technology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그 파트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거의인데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보다 학습 상황에 필요한 어떤 테크놀로지에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냥 피드백의 기회와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시험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학습의 기회 창출입니다. 학습의 기회 창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거, 플립드 러닝, 플립드 러닝이라는 말이나 인버티드 인스트럭션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유행하는 것들은 한번 나오면은 이게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막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교육의 흐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연수에서 강조됐던 것들이 출제됐던 것들인데 더 이상 출제 안 됩니다. 콜 여기 그냥 정의인데 넘어가도 좋습니다. 웹 1.0, 2.0 이런 게 이제 개정판으로 이제 나온 건데 그냥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험과 모바일이 어쩌고저쩌고. 네. benefit 좀 보겠습니다. benefits of technology integration. 자, 그 테크놀로지가 교육 과정에 통합이 되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테슬 테크놀로지 스탠다드가 어떠하다. 이거는 그냥 테스트에 가서 하면 되고 opportunity for interaction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자, 상호작용의 기회, 원어민과 말할 기회가 없는데 친구 만나기 이런 게 이제 앱으로 이제 주어졌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어떤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었다. 실제로 언어의 사용이 사회의 상호작용, social connection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형태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access to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겠죠. 자, 이게 콜프라입니다. 콜퍼스입니다. authentic language의 사용에 어떤 리소스로 되는 것. Students naturally tend to use the target language and given access to authentic linguistic material. 반드시 필요하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ESL이 아니라 EFL 같은 학습 환경은 원어민들이 어떤 액센트로, 어떤 형태로,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자, 그런데 콜프라 리소스 여기 보게 되면은 콜프라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프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터넷인데 인터넷의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원어민이 사용하는 실제 데이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글 하죠. 구글. 그거 콜프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글의 모든 데이터와 원어민 잡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필리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때 영어의 어떤 문법 규범성을 따질 때 이거 구글에 나왔네 이 말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데 부모가 구글에 나오는 거잖아 이거 정답 복수정답이지 이렇게 했을 때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글은 데이터가 전 세계 월드 잉글리시를 다 모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은 학교 문법이에요. 어쨌든 티처 리소스이고 멀티모랄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멀티모랄 인터넷의 특징인데 인터넷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채팅 같은 것도 하게 되면은 일단 그 시각적인 게 있죠. 채팅. 그러니까 이 비주얼적인 거랑 오디오적인 거랑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감각 기관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이것을 멀티모덜이라고 합니다. 멀티모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미지가 제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운드가 제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하이퍼텍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미지나 사운드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교육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gency Identity 됐고요. 넘어갑니다. Opportunity for Cross-Cultural 문화 지도를 위한 형태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온라인 비디오, 블로그, 비주얼, 이미지, 포토 등등등인데 핵심 뭡니까? 인터넷에 사용되는 어떤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문화 지도를 위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될 수 있다. 앞에 했던 거는 인터랙션의 기회, 두 번째는 문화 지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문제로 되건 간에 문화 지도에 대한 실제 구체적인 사물들 있죠. 출제되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거, 비디오가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에비던스니까 똑바로 그냥 그것만 잘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것을 문화 지도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겠고요. 잠깐 주목. A박스에 문화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B박스에서 테크놀로지 사용해서 문화 지도에 대한 포스트 카드를 했으면 포스트 카드를 써야 된다고요. 알겠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뭐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문화의 어떤 뭐 미국 문화의 어떤 상징이다 이러면서 포스트 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게 에비던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Principles for Technology in Language Teaching. 자, 이거는 CLT와 똑같은 거니까 그냥 콜래버티브적인 접근법을 취하라. 프로모트 액티브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협업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해라인데 여기는 두 가지 적어놓습니다. 프로젝트 적어놓습니다. 프로젝트와 옆에 웹퀘스트 적어놓습니다. 웹퀘스트 둘 다 뭔가 되건 간에 이 멀티미디어가 사용되었을 때 역시 CLT라고 하는 학습 그 원칙에 따라서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학생들은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반드시 이렇게 관여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provide scaffolding 누가 제공할까요? 동료가 제공할 수도 있겠죠.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 같은 거 할 때 서로 피드백 주고 받잖아요. 근데 그때 멀티미디어 들어가서 채팅을 하면은 아이들이 서로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나 동료의 어떤 도움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미닝이라고 하는 보다 도전적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단서가 동료 학습자들로부터 제공받는다 입니다. 피드백 주고받기. 자, 그래서 여기 Affective Cognitive Benefits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학습이 멀티미디어를 통하여서 근접 발달 영역 형태의 학습이 실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다음. 됐고. 자, 뭐 여러분들 다 드렸죠? 이거 제가 전체 칠판 체크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컴퓨터 미디어드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컴퓨터가 매개체가 된 형태의 그 통신이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청출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메일과 이메일 리더, 리저브 이런 것들이 3판이 없었어요. 4판에 지금 뭐 나오는 것들이 이런 등등인데 중요한 거는 이 컴퓨터가 매개체가 된 것이 실시간이냐 아니면 실시간이 아니냐에 대한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이 synchronous라고 합니다. 실시간이 아닌 것이 delayed communication이 asynchronous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어질 겁니다. 근데 안 주어졌을 경우에 이메일은 뭡니까? asynchronous입니다. 이메일은 여러분 카카오톡은 뭡니까? synchronous입니다. synchronous. 근데 뭐 요즘 블로그 같은 것도 실제로 채팅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채팅방이 만약에 있다, 컨퍼런스가 된다 이러면은 그것도 synchronous입니다. 이메일은 asynchronous입니다. 실제 동시에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지 않는 것을 asynchronou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됐고요. 뭐 정답에 그런 거 적어라는 거는 없을 겁니다. 뭐 SNS 자체 콩글리시예요. 비디오 오디오 컨퍼런스 이거는 뭘까요? 실시간이겠죠. 싱크러너스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입니다. 컴퓨터가 매개체가 된 형태의 의사소통 등등을 보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그래머 엑서사이즈 한 번 정도만 이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문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run-on sentence, 문법적인, 비문법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 뭐 self-editing correction이 가능하다인데 이런 것들이 학습자의 니즈와 다른 뭐 A박스에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연결만 하면 됩니다. 난이도가 딱 지금 1차 난이도가 그 정도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외우고 정하고 하지 않는 것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콜퍼스 이것은 뭡니까? 어텐틱한 언어의 노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frequency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출현하는지 콜로케이션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에서 굉장히 교수적으로 좋은 학습 자료로 사용이 된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끝나면 됩니다. 외우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이 학습 자료는 이제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3, Creating Interactive Classroom. 여기는 이제 교실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랑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수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교실 환경이라든가 상호작용을 시키게끔 교실의 디자인을 할 것인가, 질문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인터랙션을 이니시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자, 다음 Exploring Interaction. 자, 여기 보면은 Ear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teraction is in fact the heart of communication.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그 핵심인데 이것이 모든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의미 협상을 동반하는 것, 협업을 하는 것, 여기에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땡땡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 이 과정에 반드시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해낼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 협상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나오는 것은 플루언트한 언어 사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인터랙션에 대한 본질을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랙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태스크 컴플리션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은 러너 중심의 언어 랭귀지 사용에서는 의미 협상에 개입하게 된다, 관여한다. 콜라보레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과업을 GPD라는 학습 상황에서 실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연결시켜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니까 텍스트 논리를 따르지 말고 제 강의를 듣고 약간 관람하듯이 이해하시면은 시험은 훨씬 쉬워집니다. 인터랙티브 프린시플 인터랙션은 자,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인터랙션은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다. 뭐가? 언어 형태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피치 액트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스피치 액트가 중요합니다. 언어의 사용의 목적이 있는 언어 사용이다라고 하는 수행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하느냐 못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그냥 그대로 나왔던 것이 I like your shirt, I like your hat 뭐 이것이 칭찬하기라고 하는 스피치 액트를 수행을 한다 못한다. 수진이의 행위 정도가 스피치 액트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됐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self-regulated라고 되어 있는 말은 other regulated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해서 내가 하는 mediated performance라는 건데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학습 이론에 따라서 자동성, 인지주의 학습 이론, self-regulated 이거는 사회구성주의 이론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어떤 뭐 기입형이라기보다는 그냥 교양으로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여기 learner realize their agency as they express their ideas and thoughts and feelings and ultimately work toward empowerment within the communicative practice in which they situated.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그냥 멋들어지게 표현한 겁니다. 뭐 empowerment, agency 저는 별로 이런 개정이 너무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 시험은 제가 왜 이런 걸 비난으로 뒀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시험은 개연성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연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험은 개연적이지 않아요. 기다 아니다이지 개연성을 가지고 이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연성에 의해서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포함된다 이니까 그냥 제가 뭐 있다라고 짚고만 넘어가는 겁니다. Interactive Teachers,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교사, CLT는 그룹월 형태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왜? 학생들이 스스로 러너 톡 타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룹 워크이다. 뭘 극대화한다?
learner talk time. learner talk time을 다른 말로 하면은 interaction. 교사의 역할이 통제를 하고 디렉팅을 하고 매니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왜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한다는 말이죠. self-regulatory적인 그리고 스트래티지를 사용해서 각자의 개별적인 러닝 스타일을 기반으로 그룹워크를 하는데 아이들이 뭡니까? 학습의 어려움을 반드시 경험하겠죠. 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업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업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CLT는 콜라보레이티브 어프로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디비주얼 어프로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룹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가이던스, making things easier. 그래서 교사가 어떤 clear way to road block 어려움을 걷어내준다라는 건데 시험에서는 if necessary, 필요시 help을 offer한다. guidance를 혹은 suggestion을 제시한다 정도입니다. 여기에 facilitate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필요한 scaffolding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gentle plotting, guidance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조심하도록 합니다. teacher as resource, 주어가 you are available입니다. 아시겠습니까? You are available. 학생이 seek 할 때 주어가 학생이 선생님 이거 언어가 좀 뭔가요? 라고 학생이 도움을 요청 시 제공하는 것이 language의 resource이고요. facilitator는 뭐합니까? 선생님이 돌아다니다가 순회 지도를 하다가 아이들의 어려움과 학습의 곤란함을 경험하는 것을 직접 직관합니다. 직관하는 것은 무조건 직관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로 아이들이 저기가 어렵구나 해서 딱 맞춤식 도움을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상당히들 헷갈려하고 막 아무거나 막 내 머리에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모의고사에서 답을 씁니다. 엄연히 다른 거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레퍼런스적인, 백과사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알겠죠? 다음 인터랙티브 스튜던트.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의 특징. 먼저 WTC, willing to communicate.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seek information, 정보를 요청하기. 그리고 clarification, clarify misunderstanding. 제가 왜 이거를 체크를 했냐면은 이런 행위들은 위의 것들은 conversation analysis에 의한 그 대화 규칙입니다. conversation 룰입니다. 먼저 대화를 선택을 하고 토픽을 노미네이트 하고 이런 턴 테이킹하고 이런 등등이고 여기 밑에 두 개는 의미 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특징, 인터랙티브적인 특징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뭡니까? 의미 협상 행위, 스트래티지를 알고 계시죠? 근데 시험이 약간만 옷을 갈아입히면은 인터랙티브 스튜던트의 특징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서 러닝 러그나 티칭 러그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인터랙팅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언어 행위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요. meaning negotiate, which is meaning negotiate 이런 답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디렉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뭐니 해도 내 지식보다 앞서는 것이 또 내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 모든 것이 보다 앞서는 것이 디렉션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쓰라고 하는 것만 쓰는 게 1차 대박 점수의 비결입니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힘들면 쉬어라. 내가 무리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마이너스다. 소탄 대신하는 거다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힘들면 쉬어라는 겁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Teacher question, 여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것이 자 여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일단 여기 지금 나오긴 하는데 디스플레이 퀘스천 전부 다 아이들이 이런 언어적인 규칙을 알고 있는지 못하는지 지식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는 질문이 디스플레이 퀘스천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How to teacher question stimulate interaction. Teacher question gives students impetus, the opportunity to produce language comfortably without having risk taking. 자, 그러니까 뭐 질문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라고 하면은 뭐 쭈삣쭈삣대면서 이제 못 하잖아요. 이제 그룹 형태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더 이상도 대화도 아닙니다. 그냥 뭐 연수적인 뭐 내용 정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을 잘 해놓도록 합니다. 기평 후보입니다. 디스플레이 퀘스천보다 아마 레퍼런셜이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여기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퍼런셜은 unknown information, 즉 질문하는 사람이 그 답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디스플레이 퀘스천은 known by the teacher, 교사가 알고 있다는데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교사가 질문의 의도,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elicit certain desired grammatical, phonological 이런 등등의 언어적인 지식,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인데 반해 reference question은 involved transfer of information. 여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가로쳐 놓으면 난리 난다 이제. 내가 아는 건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이걸 설명할 때 이 단어를 구멍 뚫어 놓고 A박스에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의사소통 속성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질문은 referential question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우리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변별력이 있는 것이 뻔한 내용인데 낯설게 출제되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흐릿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컨디션 반, 지식 반,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반 이렇게 이 3박자가 잘 맞으면 시험은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Category of referential question. 자, referential question의 종류들, referential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는 것을 질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CLT에서 사용될 수 있는 CLT 원칙에 맞는 질문은 뭐라고요? referential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에 그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의 종류에 따른 학자의 분류인데 knowledge question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특정 정보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따지기 위한 건데 여기에 좀 안 맞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부 다 정의하라는 말, list, define, describe, select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식에 대한 것을 그 자체를 아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recall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knowledge question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literal한 information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을 knowledge ques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mprehension question 2에 점검하는 질문이고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교실에서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아이들이 있게끔 능동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질문들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4번 inference question입니다. 자, 이 분류적으로 여기 이전의 것과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기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 탑다운 프로세싱이 요구되는 겁니다. 특히 reference. 자, how, why, what 여기에 본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이 직장에서 잘렸을까? 이런 것들을 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없는 내용을 생각을 해낸다입니다. 이때 background knowledge가 요구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추론하고 어널리시스하고 synthesis 이 정보와 이 정보를 합쳐서 또 새로운 정보를 분류하고 또 평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탑다운적인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정의를 달달달 외운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실제로 고사장에 들어가면 이거를 A박스에 놔두고 고르시오 하면은 너무 뻔하게 골라칩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본문에서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읽으시면은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nference는 대부분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숨은 내용입니다. implied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요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요지.
알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CLT 워크 넘어가시고요. 그룹 워크에 대한 미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룹 워크에 대한 잘못된 믿음인데 그룹 워크 하라는 말이에요. 수업은 그룹 워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가 아니라 그룹 워크 한 형태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통제하고 제시했는가, 매니지를 어떻게 했는가 자체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어드밴티지겠죠? 큰 틀에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워크 해야 되는 이유는 인터랙션이 배제가 됩니다. 러너 톡 타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그룹 워크입니다. 그 다음 정의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에러 트리트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하는 것보다 동료가 해주는 peer repair의 기회가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감을 준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발문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동료 앞에서 하는 것이 낫지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함을 주죠. 자, responsibility and autonomy, 각자의 개별적인 책무성이 있다라는 말은 각자가 기여해야 되는 부분, 각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직소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cooperative learning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individualizing instruction, 자, 개별화한다는 것은 각자의 스타일과 어떤 선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룹 워크 안에서는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기반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individualized 어떤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내가 뭐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맞게끔 그룹 워크 안에서 실현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듣는 거, 또 시각적인 거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individual differences입니다. 뭐 나이까지 이렇게 해놨고 culture까지 해놨는데 이거는 다문화, 굉장히 어떤 여러 인종이 모인 어떤 학습 상황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랑은 그게 상관이 없고요. 러너의 개인적인 learning difference, individual difference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mplementing group work in classroom 보시면은 classroom language 넘어가서 pair work, group work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ir work, group work. 여기에 대한 구분 좀 여러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페어워크가 훨씬 짧고 언어적인 사용이 간단한 것들이 있을 때 많이 적용됩니다. Short and linguistically simple, controlled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task. 과학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게 좀 더 구조화되어 있을 때 페어워크 형태에 적절하다라는 거입니다. 페어워크는 2명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워크는 3명 이상의 그룹워크로 정의를 합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룹워크 테크닉. 자, 여기 지금 유의미하게 좀 묶음을 합니다. 게임, 롤플레이, 시뮬레이션, 그리고 드라마 전부 다 프로젝트, 전부 다 플루언시 베이스드 액티비티입니다. 유창성 기반의 수업인 겁니다. 그룹워크는 CLT에서 아이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활동들이며 게임, 플루언시, 베이스드, 롤플레이, 시뮬레이션 전부 다 플루언시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게 더 중요하지 롤플레이가 시뮬레이션과 어떻게 다른가 이게 이런 것들을 막 구분하는 거에 너무 에너지를 쏜단 말이죠. 롤플레이를 여러 개 크게 확대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입니다. 아시겠죠? 롤플레이는 한 2-3명 정도의 역할을 주어서 역할을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고요. 시뮬레이션은 complex structures of larger group, 굉장히 대규모 수업인데 실제 모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뭐 실물도 사용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시뮬레이션인데 중요한 것은 미닝 중심, 플루언시 중심의 활동, 마찬가지로 드라마이고요. 자, 프로젝트 좀 강조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평가이기도 하겠고요. 또 그리고 CLT에서 사용되는 실제 목표 과업과 동일한 과업입니다. 프로젝트 회사 가면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많이 수행이 되죠. 했다 안 했다 평가 여부가 굉장히 명확하고요. 프로젝트는 요즘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의 형태입니다. 자, 좀 강조합니다. 폴포리오 출제되었고요. 프로젝트 아직 안 건드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CLT에서 학습자들이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정확성보다 유창성 중심의 언어 사용을 하게끔
할 수 있다인데 이 인터뷰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의 문제점 뭡니까? 뭘까요? 복잡한 겁니다. 토픽이 너무 어렵고요. 또 언어 사용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브레인스토밍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중심의 언어의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거 좀 보겠습니다. Brainstorming is often put in excellent use in preparing students to read text and discuss the complex issue. 이렇게 되어 있는데 brainstorm 같은 것은 스키마 액티베이션 활동으로 자주 활용이 된다입니다. 됐습니까? 스키마 액티베이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디스커션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인포메이션 갭 태스크 별표. 인포메이션 갭과 그 다음에 직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직소에 보면 또 인포메이션 갭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직소에서 인포메이션 갭이라고 쓰고 또 이렇게 한 단어로 하니까 여기다가 뭘 합니까? 대신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게 되는데 인포메이션 갭은 여러분 primary attention은 정보 attention에 있다. 그리고 not to language form. 그 다음에 necessity of the communication interaction is in order to reach objective.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인데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convey and request information이라는 이 내용이거든요.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제공하기인데 인포메이션 갭은 퍼즐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카페에서도 질문이 있었던데 퍼즐이 두 명이에요. 페어워크 형태입니다. 항상. 직소는 그룹이에요. 그룹. 3명 이상입니다. 퍼즐이 여러 개예요. 근데 정보 공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포메이션 갭 활동의 확대인 것이지 인포메이션 갭 활동이 있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똑같죠. 나머지는 특정 정보에 대한 책무성이 있고 그것을 서로 전달하고 또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아이들, 학습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강조하겠습니다. For all information. 여기 왜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소라는 말이에요. 퍼즐이 여러 개라는 말입니다. 됐죠? 직소와 인포메이션 갭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룹워크 형태로 퍼즐이 여러 개, 정보 전문가가 여러 명, 3명 이상은 뭡니까? 직소입니다. 인포메이션 갭은 페어워크입니다. 2명.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정보가 한 명, 원웨이냐, 투웨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소가 뭔지, 인포메이션 갭이 뭔지. 여러분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직소와 인포메이션을 같이 놓고 제시해버리면 여러분의 정답은 뭐가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땡땡 프린시플이라고 만약에 하면은 이 두 원칙, 이 두 활동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뭘까요? 아이들의 관계는 정보의 공백이 있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두 단어가 되는 거겠죠. 자,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둘 다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CLT입니다. 자, 이 두 활동의 공통점은 유창성 중심의 활동이며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interaction, communication, active communication is necessary.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은 저는 decision making 뭐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problem solving은 문제 해결 자체입니다. 그냥 그 의미 자체로 학생들의 attention은 language에 있지 않죠? 여기 지금 attention이 meaningful cognitive challenge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요? 문제 해결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코그니티브적인 챌린지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주제나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decision making은 최종적인 결론이 결정하기, 결단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고요. 아이들은 결정을 하는 것이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opinion exchange인데 여기는 좀 바꿔놓습니다. opinion gap task입니다. opinion gap입니다. 정보의 공백이 아니라 의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뭐 오피니언 갭은 각자의 신념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제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성의 인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의견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articulate, make a decision, and articulate and justify their opinion 이런 것들이 opinion gap task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planning initiating group 이거는 넘어가도 좋고요. 다 넘어갑니다. monitoring task 넘어가고 여기까지가 13장이었습니다. 14장은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15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4스케일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